마칭 제2부 나를 바꿔놓는 요소 7가지. 마칭 요술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몸 만들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몸이 딱딱한 뼈와 탄탄한 근육, 탄력 있는 피부로 둘러싸인 고정된 물질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몸도 역시 다른 만물처럼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지능을 갖고 있다. 식탐이라는 욕구도 엄연히 독자적인 생명과 지능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당신이 식탐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식탐도 조용해진다. 팔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운동을 하면서 지금 내 팔의 근육이 강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보라. 팔 근육이 그 생각을 읽고 실제로 강해진다. 그럼 걷기나 서있기 등 일상의 평범하고 습관적인 행위들은 어떨까?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몸이 그 생각을 읽고 실제로 운동 효과가 생기도록 해줄까? 그랬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더라도 서 있는 것도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운동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내가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며 손가락을 까딱이는 것도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면 몸 전체에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걷는 것도 운동이야, 서 있는 것도 운동이야 라고 바라보면 실제로 운동 효과가 온몸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관찰자 효과가 부리는 요술이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몸과 마음은 한 덩어리의 전기 에너지다. 마음을 간지르면 몸이 웃는다. 1979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 한적한 마을에서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의 랭고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실시했다. 그녀는 모든 걸 20년 전인 1959년처럼 꾸며놓고 노인들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다. 그리고 30여 년 세월이 흐른 뒤 2010년 9월 영국의 BBC가 랭거 교수의 자문을 받아 비슷한 실험을 해보았다. 이제는 꼬부랑 노인들이 된 20, 30년 전의 인기 스타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옛날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소품도 몽땅 옛날 것들이었다. 그들의 몸도 역시 변했을까? 의사들이 출연자들의 몸을 검진해 보니 실제로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머릿속이 온통 젊은 시절의 이미지들로 꽉 차버리면 몸도 저절로 젊어지는 것이다. BBC는 이 실험을 더 영 원스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다. 랭고 교수는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불가항력적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생각이 몸을 늙게 만드는 겁니다. 시각만 바꾸면 몸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 노화 속도도 변하기 시작하죠. 이처럼 우리의 몸은 바라보는 대로 현실화된다. 세계적인 의학자인 초프라 박사도 이렇게 말했다.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 자신의 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바라보면 몸도 변화한다.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보를 입력해 놓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는 젊음과 노화도 선택하는 것이다. 젊음에 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 젊어지고 노화에 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 늙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내 머릿속을 어떤 이미지로 채우느냐에 따라 내 몸도 달라진다. 젊은 이미지로 채우면 몸도 젊어지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채우면 몸도 활기차고 건강해진다.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이미지로 머릿속을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 마칭 요술 두 번째, 나를 남으로 바라보면 효과 100배. 나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비 교수가 실시한 실험이 떠올랐다. 그는 2004년 대선을 하루 앞두고 대학생 14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그리고 A그룹 대학생들에게 주문했다. 내일 투표장에서 여러분이 투표하는 모습을 각기 1인칭으로 떠올려 보세요. 즉, 나는 투표용지에 후보를 찍고 있어와 같은 식으로 1인칭은 나의 시각에서 내 모습을 상상하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자신들이 투표장에 걸어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를 선택하는 장면을 각기 자유롭게 상상해 보았다. B그룹 학생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했다. 단지 3인칭의 시각으로 상상하도록 한 것만 달랐다. 여러분이 투표한 사람을 저 사람은 투표용지에 후보를 찍고 있어라는 식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신을 남으로 보는 겁니다. 이튿날 대학생들의 투표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상하지 않는다 20% 미만, 1인칭으로 상상한 그룹 72%, 3인칭으로 상상한 그룹 90%. 단 한 차례의 상상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다. 이 실험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새로운 행동을 머릿속에서 미리 이미지로 그려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런 관찰자 효과에 따라 그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냐에 따라 또 차이가 난다. 나를 나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나를 남이라고 상상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감정이 휘말려들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럼 선명한 이미지 형성에 방해가 된다. 하지만 나를 남이라고 상상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이미지가 더 선명해진다.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화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이를 당연히 받아들여 믿게 되고 이렇게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면 분명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에는 상상 속의 청중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실험해 보았다. 캐나다 요크 대학의 베스키스 교수는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3분씩 자유연설하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연설 리허설을 해보세요. 그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A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모습을 1인칭으로 바라보며 리허설하세요. 즉 자신을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반면 B그룹에게는 자신을 3인칭으로 바라보라고 했다. 자신을 청중과 함께 남으로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청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연설을 할 수 있을까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1에서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보게 하였다. 1인칭 눈으로 자신의 리허설을 바라본 A그룹은 평균 5점 정도의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청중과 함께 자신의 리허설을 남의 눈으로 객관화시켜 바라본 B그룹은 평균 9점이 넘었다. 왜 이처럼 자신감이 껑충 뛰어올랐을까? 베스키스 교수의 분석은 이렇다. 한 사람이 한 가지를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바라볼 땐 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와칭 요술 세 번째, 과정을 바라보면 쉽게 달성된다. 관찰자 효과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좀 느닷없는 질문을 던졌다. 마음의 눈으로 열심히 취직에 성공한 장면을 그려보면 정말 취직이 되나요? 자나깨나 목적지만 상상하고 있으면 설사 가는 길을 몰라도 저절로 도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건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미리 그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 바라보면 그대로 일어난다.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이미지도 그만큼 더욱 선명하게 그려진다. 그러나 과정을 생략한 채 억지로 성공 이미지만 그리려 들면 무의식적으로 의심이 스며들어 이미지가 흐려진다. 이미지는 의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와칭 요술 네 번째, 지능을 껑충 높이려면 지극히 평범한 아이를 천재로 만들 수 있을까? 양자 물리학자들은 지능에 대한 두 가지 고정관념을 지적한다. 첫째, 지능은 타고난 것이라는 고정관념. 둘째, 지능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지능을 고정시킨다. 이 두 가지 착각을 떨쳐버리면 닫혀있던 지능은 저절로 열리게 된다. 즉, 지능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변화하는 것, 지능은 내 머리 밖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고의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지능도 저절로 껑충 올라간다. 거짓말처럼 간단한 일이지만 나의 지능을 높이고 싶다면 나의 지능을 높게 바라보면 그만이다. 전적으로 내 두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그리고 지능은 전혀 고정된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두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지능은 두뇌에 들어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아메바를 보자. 아메바는 두뇌도 신경 조직도 없는 단세포 원생 동물이다. 하지만 위족으로 세균이나 다른 원생 동물을 끌어들여 잡아먹는다. 두뇌도 없는 아메바가
뭘 잡아먹고 어떻게 싸우거나 도망칠 것인지 척척 궁리난다. 두뇌는 없지만 분명히 생존을 위한 지능을 갖고 있다. 지능이 두뇌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이처럼 지능이 두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한 초등학교 이야기다. 그 학교는 창문이 거의 없는 낡은 건물이었다.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두컴컴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인다며 수업할 때 커튼까지 쳐놓곤 했다. 학생들의 성적은 전교에서 꼴찌를 맴돌았다. 얼마 후 창문이 널찍한 새 학교 건물로 이사를 갔다. 밖이 훤히 내다보였다. 학생들은 공부하다가도 문득문득 무한히 펼쳐진 창문과 확 트인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까지 확 트임을 느꼈다. 그러자 놀랍게도 1년 만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20% 이상 수직 상승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창밖의 자연을 얼마나 많이 내다보느냐에 따라 성적도 들쭉날쭉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식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내다볼수록, 창문이 크면 클수록 학생들의 성적도 좋고 대학 진학률도 높았다. 왜 창밖의 자연을 내다보면 성적이 오를까? 굳이 창밖이 아니라도 그렇다. 방 안에서 자연을 연상하기만 해도 지능이 오른다. 그럼 지능은 어떨까? 지능도 넓고 멀리 바라보며 부쩍부쩍 늘어날까? 사람도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방 안에 갇혀 지내면 지능이 떨어지고 확 트인 자연을 바라보면 지능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럼 아예 자연이 아닌 우주를 바라보면 어떨까? 관찰자 효과에 따라 우주만큼 사고의 폭도 넓어지는 걸까? 물론이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 그럼 우주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들어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슬아슬한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사고는 모면했다. 다른 우주에 사는 또 다른 당신은 똑같은 사고를 당해 불행히도 숨지고 말았다. 또 다른 우주에 사는 당신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또 다른 우주에 사는 당신은 치료를 받고 퇴원하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다.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당신은 지금 안락한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지만 다른 우주에선 똑같은 얼굴을 가진 또 다른 당신은 돌도끼를 쳐들고 새끼 공룡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수도 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와인버그는 이런 가능성들을 라디오 채널에 비유한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공간은 여러 나라의 수십 개 방송국에서 송출한 수백 가지 전파로 가득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청취할 수 있다. 나머지 전파들은 그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다가 채널을 돌리는 순간 현실로 나타난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무수한 평행 우주에서 실제로 펼쳐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나는 무수한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 가운데 어떤 나를 선택할 것인가?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선택하면 그 선택이 바로 현실이 된다. 우주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한한 가능성은 무한한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 두뇌를 활짝 열어젖히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지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비결이다. 실제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다. 우주에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UCLA 연구진이 천재들의 두뇌를 촬영해 보았다. 그들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두뇌 에너지가 뚝 떨어졌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애써 생각할 때마다 두뇌 에너지가 급증했다. 천재들은 두뇌를 열어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지능은 내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두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볼 때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아이디어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기존의 생각들을 벗어나기 힘들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생각이 그 생각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우주에 무수하게 떠다니는 온갖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모두 내 선택의 대상이다. 나는 그저 머리를 활짝 열어놓고 사냥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덥석 낚아채면 그만이다. 마침 요술 5번째, 부정적 생각 꺼버리기. 우리 두뇌에는
분노, 증오, 슬픔, 절망, 공포 등 모든 부정적 감정에 불을 댕기는 편도체 아미그달라가 있다. 아미그달라는 생존을 책임진 만큼 두뇌 한가운데의 변형계 가장 깊숙한 곳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 아미그달라는 철저하게 나의 생존이라는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분류한다. 육회, 생존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육회로 분류한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거나 높여주면 육회로 분리해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한다. 불쾌, 위험이 닥치거나 불안하게 느껴지면 불쾌로 분류한다. 나를 무시하는 행위, 남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 등도 불쾌다. 불쾌로 분류되면 위험 신호를 켜서 분노, 공포 등의 부정적 감정을 일어나도록 한다. 불쾌로 분리된 사람은 잠재적 적으로 인식돼 기피하게 된다. 첫눈에 불쾌한 인상을 준 사람이 이유 없이 점점 싫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립, 유쾌도 불쾌도 아닌 상황으로 별 의미가 없다면 분리하지 않는다. 우리 두뇌는 5세 이전에는 아미그달라를 통해 분노, 증오, 절망 등 원시적 감정을 배우고 5세부터는 되뇌 피질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개념적인 걸 언어로 배운다. 다시 요약하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만 집착하는 머릿속에 5세 유아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생존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이 빨간 불은 저절로 꺼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위험이 사라졌다는 해제 신고를 보내줘야 꺼진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인 만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조용히 주시하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90초 내에 식어버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분노가 90초 이상 지속되는 건 우리 스스로 화에 기름을 붓기 때문이다. 와칭 요술 6번째,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설득 원리. 머릿속의 5세 이와 아미그달라는 걸핏하면 불쾌 신호를 켜댄다. 이렇게 상대의 머릿속에 불쾌 신호가 켜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를 설득할 땐 불쾌 신호를 꺼주는 게 최우선이다. 꺼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불쾌한 감정을 바라보는 것, 즉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설득의 핵심 원리다. 이를 이용하면 구제불능의 위기 상황도 단숨에 값진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다. 당신이 한 작은 회사의 사장이라고 가정해보자. 출장을 보냈던 두 직원이 아주 흡사한 사고를 일으켰다. 첫째 직원은 돌아와 이렇게 인사를 한다. 사장님 걱정 많으셨죠?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둘째 직원은 사장님 걱정 마세요.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두 직원에 대한 평가가 판이하게 갈린다. 첫째 직원에 대한 신뢰가 급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직원이 사고를 내면 당신의 아미그달라의 불쾌 신호가 켜진다. 걱정 많으셨죠라는 한마디는 그 불쾌한 감정을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말이다. 걱정 마세요라는 말은 불쾌감의 존재를 부정한다. 아미그달라의 불쾌 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간단한 말 한마디의 작은 차이가 우리에 대한 평가나 인상을 결정짓고 나아가 인생까지 가를 수 있는 것이다. 못난 외모를 장점으로 바꿔놓은 한마디. 제 첫인상을 보시고 실망하셨죠? 저런 얼굴로 어떻게 감히 방송국에 지원 하나 하고요. 첫인상은 타고난 거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끝인상만큼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뒷바라지가 필요한 일, 끝인상을 책임질 만한 일은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몇 마디로 면접가들의 불쾌 신호를 일거에 꺼버렸다. 약점은 숨기려 들면 오히려 더 커 보이고 스스로 드러내면 솔직해 보일 뿐 아니라 강점으로 둔갑할 수 있다. 상대의 아미그달라의 불쾌 신호를 끄고 유쾌 신호를 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설득 원리이다. 와칭 요술 7번째, 상보성 원리로 인생이 갈린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자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자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늘 듣는 얘기다. 진부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 인생을 결정짓는 신기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
바라보는 시각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리고 긍정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부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가씨로 보이기도 하고 노파로 보이기도 하는 그림이 하나 있다. 이 흔한 그림 속에도 우주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 그림을 아가씨로 보는 순간 노파는 의식에서 사라진다. 그렇다고 노파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니다. 잠재하고 있다가 노파로 바라보는 순간 표면으로 나타난다. 대신에 이번엔 아가씨가 의식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한쪽만 보인다고 해서 그 한쪽이 전부는 아니다. 전체를 이루는 두 쪽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해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를 상보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뇌파도 TV 전파처럼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 가지 것을 두 가지로 동시에 바라보지 못한다. TV가 두 가지 채널을 동시에 내보내지 못하는 원리와 똑같다. KBS를 틀면 MBC가 안 나오고 MBC를 틀면 KBS가 안 나온다. 그리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둠 속에 숨겨진 밝은 면에 초점을 맞춰놓고 몰입했다. 그러다 보면 밝은 면이 점점 커져서 어두운 면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된다. 상보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개 짖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 벽에 깔려있는 침묵의 소리에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게 된다. 그러면 개 짖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는 저절로 들리지 않게 된다. 이상 와칭 요술 7가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부 나이상의 나 바라보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